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오늘 아침 탑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오늘 아침 탑뉴스는 남북 정상회담 이제 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TV로 생중계해서 전 세계에 타전한다. 이게 현재 한국에서 탑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의 탑뉴스는 조금은 다릅니다. 뭐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부활절 주말에 북한의 극비리에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분명히 나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흥미로운 용어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한 간의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정전 상태를 끝내는 소위 종전 협정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데요. 오늘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 북미 비밀 접촉 그리고 이 종전과 관련된 협상 내용, 앞으로의 전망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이 내용은 라디오는 물론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을 검색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는 창이 떠오릅니다.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보고 듣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와 관련된 이 댓글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주영석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침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접촉 회담이 있었다라고.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김정은 위원장 극비 접촉,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LA 시간 어제 오후에 속보로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속보로 전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만났다. 매우 특별한 회담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2명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최근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한 것인데요. 그만큼 의미심장하다. 지금 단계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역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CIA 국장으로서 사실상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고요. 그동안 이제 최근에 물러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어떤 외교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총회하면서 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북한 관련 이제 모든 일을 전담했기 때문에 이 폼페오 CIA 국장이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그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이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평양을 왔을 때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FP 통신이라든가 일부 언론들은 사실상 트럼프 김정은의 간접 대화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했을 정도로 이번에 그 폼페오 CIA 국장의 평양 방문 소식은 굉장히 정말 그 상상치 못했던 그런 충격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동부 시간 아침 6시 좀 넘어서 LA 시간으로는 새벽 한 3시 40분쯤에 트윗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이제 언급을 했죠. 마이크 폼페오 met with 김정은 in North Korea last week. Meeting went very smoothly and a good relationship was formed. Details of summit are being worked out now. Denuclearization will be a great thing for world, but also for North Korea.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단어 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이 뭐 지난주에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부활절 때 만났다고 하면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주인데 뭐 지난주가 됐건 지지난주가 됐건 만나고 왔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팅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good relationship이 형성이 됐다, 폼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being worked out now 지금 마련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디뉴클리제이션 비핵화가 세계에 굉장히 그레인 뉴스가 될 것이고 또 노스코리아에게도 굉장히 그레이트 띵이 될 것이다. 좋은 이제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트윗만 보더라도 결국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거의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경천동지할 그런 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듣고 계신데 또 보고 계신데 박킴이란 분은 아마 LA 쪽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한국입니다도 올라오셨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긴 미시간입니다라고 올라오셨고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금 우리 주영석 기자의 리포트를 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그 연방상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 발언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무장관 지명자로서 이제 증언을 했고 자기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북한과 관련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 청문회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사실 지난주에 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죠.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이 잘 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나는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도 단순한 어떤 기대치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제 얘기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청문회에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말의 뉘앙스를 지금의 이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방상원 의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그 정권 교체, 리점 체인지를 하겠느냐 할 때 그 리점 체인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강력히 부인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제 이런 부분 미국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본인의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것도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과 관련된 발언은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어떤 추측이나 예측 내지는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직접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와서 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얘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에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극비 접촉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 가운데 이 종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가장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종전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죠. 지금 1950년에 6.25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됐다가 3년 만인 1953년에 스탑이 됐는데 그것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습니다. 네. 거기서의 전자는 그 전쟁이 아니라 전투죠. 전투를 정지한다. 네. 전투를 스탑한다는 얘기고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보자면 지금도 한국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다만 전투를 하지 않을 뿐이고요. 근데 그것이 무려 65년이 지금 이어져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종전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 확실하게 전쟁을 이제 끝낸다는 의미고요. 전쟁을 그 끝내는 것에 남한, 북한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까지 그래서 가장 관계 있는 그 4개국이 함께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한반도 상황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비무장지대에 지금 말만 비무장지대이지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화기가 다 있죠. 중화기가 있고 병력을 배치했는데 아마 실제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한국도 뒤로
중화기나 병력을 뺄 것이고 북한도 역시 뒤로 뺄 것이고 실질적인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남북한 간의 교류도 당연히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이 한국의 적국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류라든가 뭐 철도가 통과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물론 이제 실제 종전선언이 있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식의 어떤 교류가 분명히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네. 종전선언은 결국 전쟁을 이제 끝낸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오겠는데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그런 의미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 북미 수교로 가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개발해서 손에 넣은 이 핵무기를 이제 포기하면서 종전선언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 그것 비핵화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수교, 북미 수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적대 국가가 아니라 수교를 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함께 국제사회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된다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대사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양에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보도 내용이니까 아직까지 처음에는 뭐 연락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그 대사관까지 만들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건 보도 내용이니까 뭐 아직 컨펌된 건 아니겠지, 정부가 발표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도 사실은 수교가 돼야 그런 어떤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자면 역시 오늘 그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서 나온 걸 보더라도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네. 북미 수교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그 네. 북한의 비핵화가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뭐 쉽진 않죠. 네, 그러나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아. 비핵화를 하느냐가 뭐 리비아식이다, 뭐 우크라이나식이다, 둘 다 모델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북한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네. 모델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모델이라는 것은 역시 중국과 뭐 베트남 같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지금은 그 시장 경제 받아들인 그런 국가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의 이제 이것은 예측인데 중국처럼 경제는 시장은 완전히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들여와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개방을 하되 정치 체제는 그대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중국도 사실 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 도입해서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정치 체제는 완전히 지금 공산당의 일당 독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거의 뭐 영구 독재. 예, 영구 독재로 가버렸어요. 네. 그나마 공산당 내에서는 주석의 교체가 있어 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힘들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중국도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북한도 정치 체제는 좀 여전히 폐쇄적이지만 그러나 경제는 개방하는 이런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어떤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비핵화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그 수축이 나오고 있는데 핵 확산 금지 그 협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NPT 체제라고 하죠. 네. NPT 체제를 사실 북한이 탈퇴하면서 핵 개발이 시작됐는데 결국 북한이 다시 NPT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NPT에 가입하게 되면 NPT의 상시 감시를 받게 되고요. NPT가 규정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뭐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NPT에 다시 가입하는 것. 그것이 결국 비핵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지금 유력한 관측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우선 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그 가슴 벅찬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 어느 날보다도 지금 시간이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종전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비핵화라는 얘기도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네. 미국과 북한 간의 극비 접촉 좋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데 오늘 아주 하루 종일 탑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